자, 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화이자와 머크의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가 둘 다 미국 FDA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미크론에 대한 진정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증시가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중에서 이제 화이자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화이자의 치료제 약효가 보다 더 뛰어나고 부작용이 적은 것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외신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머크의 비중은 이 치료 효과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줄어들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머크 같은 경우에도 FDA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이유가 아무래도 이 약 자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승인을 내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머크 같은 경우에는 이 유럽 쪽에서 효과가 너무 낮다, 우리 이거 통과시켜줄 수 없다라는 의견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화이자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집중해서 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이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리오프닝, 한국으로 치면은 위드 코로나 이쪽 관련주들이 꿈틀꿈틀하는 게 보여지고 있죠. 지금 특히나 항공은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항공 화물운임이 뭐 역대 최고를 찍는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기대감까지도 주가에 녹아들게 된다면, 나름 괜찮은 모습 한 번 정도는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기다렸던 11월 개인 소비 지출이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 5.7%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5천 건으로 팬데믹 이전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하는데, 이걸 엮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미국 쪽에서 저축이 많이 떨어지고 개인 소비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보복 소비 이런 것도 있겠지만 물가 자체가 올라가다 보니까 소비 양 자체가 늘어나는 이런 걸로 좀 보여지곤 하거든요, 저는. 아무튼 떨어지는 돈은 많아지는데 나가는 돈도 많아지다 보니까 일자리로 많은 사람들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완전 고용까지 이게 되게 애매모호한 개념인데, 근데 이제 그래도 고용 자체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완전 고용 단계까지는 차근차근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용 쪽이 인플레이션의 큰 요인 중에 하나였잖아요. 나쁠 건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현대 두산 인프라가 올해 국내 매출 6천억을 기록을 하면서 신기록을 세웠다라고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각종 건설사들에서 이제 내년부터 공사를 많이 진행을 할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 때문에 선제적으로 장비를 사놓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진행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게 그 각종 건설사들의 매출로 연결이 된다라고 치면은 그 시멘트부터 해서 철근, 그 하이빔이라고 하나요? 그 건설할 때 들어가는 철근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인테리어, 가구 죄다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연결이 될 것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현대 두산 인프라 여기에 매출이 올라가는 거는 건설 업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닐까. 그래서 이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삼성전자가 속도 2배 빠른 고성능 SSD를 개발했다라고 해요. SSD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서버 쪽이랑 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 성능 좋은 거 나왔으니까 성능 좋은 SSD 여기 상용화가 되게 된다면 주문이 많이 들어오겠죠. 당연히 아무래도 개발 초창기이기 때문에 가격은 비싸게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실적은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국내 아파트 가격이 꺾인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두산 인프라 이 건설 기계 매출 많이 나온 거 이랑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부동산 공급 자체가 내년에 많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타난 것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 성장률을 5.4에서 5.1로 내린다라고 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중국에서 지금 세계 최대 히토류 기업을 이제 출범한다라고 하거든요. 예전에 중국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죠. 중동은 석유가 있다면 우리한테 히토류가 있다고. 히토류를 무기화해가지고 확실하게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를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영기업이라고 하네요. 국영기업. 예, 국영기업들 같은 걸로 좀 덩치 크게 해서 움직이는 걸로 대응을 하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의 국영기업들 중에 덩치 큰 회사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쪽 관련해서 엮이는 한국 기업들 이들 어떻게 움직일지 집중해서 보시면서 전략 대응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터키 쪽이 달러를 풀어갖고 환율을 방어한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외환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IMF 보면은 달러 풀어가지고 어떻게든 방어하겠다 얘기했는데 안 됐잖아요. 뭐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찾아보시면 나무 위키에 잘 나와 있긴 한데 터키가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걸 봐서는 이쪽도 많이 몰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네요. 자, 근데 터키랑 한국은 지금 통화 수합이 지금 걸려 있는 게 있죠. 뭐 손해를 어느 정도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국가 대 국가 간에 맺은 계약이고 그리고 그 정도 타격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한국에는 영향이 많이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요게 하루에서 이틀 정도 단기 파동은 줄 수 있어도 만약에 터키가 진짜 수합을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까지 주식시장에 악영향까지는 안 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자, 그리고 오늘 미국 시장 휴장한다라고 하니까 오늘 미국 시장을 갖고 그리고 여기다 중국 시장 조금 더해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장 분석 조금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딱 보면서 시장 정리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좀 내용이 많았죠?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토요일 날 아시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리포트 같이 공부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세 종목에서 네 종목 정도 찝어서 가지고 오는 거랑 의심 가는 섹터 이렇게 정리해서 같이 보는 거. 실제로 제가 저저번 주랑 저번 주에 가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GSE가 최근에 상한가 갔다가 우주로 빠지고 있죠. 이런 거 또 한 번 토요일 날 찍어서 올릴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요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로 개별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SK케미칼입니다. 일단 SK케미칼 제가 누누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종목이죠. 이거 지금 너무 싼 상황이다라고. 자, 오늘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특별한 뉴스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나온 뉴스가 있어갖고 요거 한 번만 체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수급이랑 차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페트병 운동화 인기, 가치 소비 없고 자원 선순환을 노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친환경적인 그러한 제품들이 시장에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페라리 등의 고급 완성차 브랜드의 폐차 가죽을 리사이클링해서 만든 가방이 220만 원이라는 높은 가격에도 사전 예약만으로 조기 완판이 되었다. 플라스틱으로 원단을 만들어 갖고 생산한 친환경 운동화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시는 모습이 공개되어 화제를 타고 편의점 판매 시작 2주 만에 준비 수량이 70%가 소진되기도 했다. 에어백을 이용을 해가지고 만든 옷이 전 세계적으로 호응을 이끌어갖고 한 브랜드를 좀 높은 위치까지 올려놨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뭐가 지금 중요하냐면 친환경이라는 환경 트렌드가 이 의류 쪽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얼핏 듣기로 조금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원단인데 리사이클 원단을 사가는 그런 회사들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마케팅 요소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정말로 우리의 철학에 맞아가지고 이런 걸 사가는 회사들도 많은데 이게 지금은 의류 쪽에서 좀 두드러지게 보여지고 있지만 다양한 분야에서도 계속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트렌드 자체가 이렇구나 정도로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그럼 SK케미칼은 뭔 상관이 있느냐라고 보면은 재활용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재생 페트를 가공해서 생산 원료를 쓰거나 가방이나 의류 등을 제작하는 업체에 공급하는 방식을 이 SK케미칼이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지금 SK그룹 자체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봐요. 그게 뭐냐 하면은 SK 같은 경우에는 SK 에코플랜트라는 기업을 필두로 이 재활용
플랫폼?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타고 지금 인수합병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얘가 예전에 SK 건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플랫폼 쪽을 팔고 플랜트 쪽을 팔고 플랜트 쪽을 팔고 지금 친환경 쪽으로 해가지고 뭐 재활용이나 소각장, 매립장 그리고 수처리 이런 기업들을 막 인수합병하면서 몸집을 불려나가고 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충분히 SK 케미칼도 이러한 부분에 하나의 생태계로서 엮여가지고 좋은 결과물을 연결해 나갈 수 있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무튼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그룹 전체적으로 시너지도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수급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야, 사모펀드 계속 사고 있어요. 그죠? 지금 위치가 싸요, 여러분, 진짜. 차트로만 본다면 조금 오른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요. 절대적인 가격으로 보면은 지금 진짜 싼 거예요. 솔직히 이 위쪽도 되게 싼 거였는데 떨어졌네. 아, 그럼 더 싼 거예요, 이건 진짜.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모펀드의 수량은 이전에 이 행동주의 사모펀드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을 이 SK 케미칼에서 일부 팔아가지고 주주 환원을 해라 라고 말했던 그 사모펀드가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닐까 싶고요. 외국인 또한 역시도 오늘도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 봤을 때 지금 상황은 이들이 보는 그 그림 자체는 매우 긍정적이구나 라는 걸 참고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제 영상을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SK케미칼은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 대략 68%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시가총액은 오늘 기준으로 지금 19조 정도 되죠. 자, 19조 정도 되는데 0.68을 곱하면 대략 12조 정도의 지분을 SK케미칼에서 보유하고 있다라는 게 되겠죠. 근데 12조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현재 시가총액은 2조 6천억입니다. 이 차이가 10조? 너무 많이 나죠. 물론 지주사라는 디스카운트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주가 애널리스트들이 정할 때 한 30% 정도 할인율을 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조금 세게 때려가지고 50% 정도 할인율을 준다라고 하더라도요. 6조예요. 그래, 여기서 조금 더 디스카운트 준다라고 해도 5조입니다. 저는 여기서 아무리 못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0% 정도의 상승 동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걸 왜 떨어졌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유상증자로 인한 이 하락도 어느 정도 있었을 것이고요. 이 물량을 소화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전에 이제 사모펀드에서 갖고 있는 지분을 일부 정리를 해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이 되겠죠. 주주 환원을 해라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은 팔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나온 타격도 분명히 있었죠. 한데 다시 좀 스탠스가 최근에 바뀌었어요. 생각하고 있다. 확정은 아니더라도 고민을 해본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일부 물량을 정리를 해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은 주주들 입장에서는 나쁠 거 없잖아요.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도 그렇게까지 나쁠 건 없는 게요. 68%면은 솔직히 50%만 된다라고 해도 회사의 지배구조 이런 걸로 보았을 때 문제가 생길 일은 없잖아요. 과반수 이상을 갖고 있는 거니까. 현금으로 어떻게든 만들어가지고 뭐 주주 환원을 하든 신사업으로 투입을 하든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거는 이제 펼쳐나갈 수 있는 이 확장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하든 간에 지분을 현금으로 바꾼다라고 하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암만 그래도 너무 저평가 받았는데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요? 자, 다만 이제 이 세상에 100%는 없다고 만약에 21선 아래로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올라가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속도가 조금 느려질 수 있다. 속도가 좀 느려질 수 있다. 속도 느린 거 싫다라고 하면 여기서 비중 조절 조금 하고 다시 21선 위로 타고 올라가면은 거기서 산 만큼 사시면 되겠습니다. 전략은 이렇게 세우면 될 것 같고 나는 상관없다. 몇 년이고 가져가겠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떨어질 때마다 그냥 사면 돼요. 사면 돼요, 이거는 그냥. 너무 이렇게 저평가 받아 있으면은 한 번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 쭉쭉 올라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인데 SK케미칼이 SK바이오사이언스를 만약에 판다라고 치면은 최대한 높은 가격에서 팔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뭐 백신 임상 3, 3을 진행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기대감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가 유지하고 있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3상이 끝났다. 이제 곧 있으면 출시한다라는 기대감이 왔을 때 이렇게 변동이 좀 오지 않을까. 실적 대비로 현재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주가를 보면요. 너무 높은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해볼 수가 있나 이제 싶으면은 그냥 나중에 매출을 어느 정도 내겠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도 역시 여기에 녹아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 지금 위치가 나름 고점이라면 고점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케미칼 입장에서는 비싼 가격에 팔면 좋잖아요.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지 않나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21선 아래로 떨어지면은 조금 속도는 느려질 수 있는데 큰 걱정은 할 거 없을 것 같다. 그냥 여기 위치에선 차근차근 기다리면은 언젠가는 언젠가는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줄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SK케미칼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구독자 10,000명 돌파하면은 10선이라고 해서 한 1년 정도 가져갈 만한 종목? 요거 이제 정리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기 넣을 생각이에요. 넣을 생각이긴 한데, 네, 이제 SK케미칼 말고도 좋은 게 9개를 더 넣을 예정이잖아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은, 지금 구독자 10,000명까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예, 구독 한 번 눌러주시면은, 진짜 그게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구독 눌러주셔갖고, 저 5자리 수 한 번만 보자.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 멤버십도 운영하는 거 아실 텐데 그거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제 크리스마스예요. 저는 올해 혼자 보내는데 여러분들은 따뜻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롭네요. 여러분들은 외롭게 올해 한 해 안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이게 나이 먹는다는 게 뭔가 싱숭생숭하네요. 아무튼 잡설이 길어졌고 여러분들 의견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